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본부장,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게장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해석 경계 그리고 진바닥은 외국인이 만든다. 이동근 대표, 확대 해석 경계 들어가 볼까요? 어제 이제 꽤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저께 빠진 거는 그대로 되돌리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어제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종목들이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일단 시장이 한 고비는 넘어갔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결국 지금의 어떤 시장의 환경이라든가 펀더멘털의 변화보다는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나타났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패닉셀이 좀 소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미 지난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외국인들이 안 파는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큰 폭의 순매수를 했는데, 네. 역시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코스닥을 이끌었던 업종들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좀 이제 부담이 없어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바이오라든가 네. 또 이제 엔터라든가 뭐 이차전지, 방산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쪽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종의 줍줍을 한 거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안 썼는데 주운 겁니다. 솔직히. 예. 항상 이런 장에서는 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장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네. 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게 급락이 나타난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승자가 되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확대해서 경계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아직까지는 반등은 반등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지금 뭐 시초가는 약간의 약보합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변수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완전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떤 섣부른 기대라든가 또 뭐 지나친 비관이라든가 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좀 냉정한 대응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맞습니다. 매도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 높은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우리 염두에 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변동성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되는, 이러한 좀 시장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대 해석 경계. 바닥은 좋아, 의미 있다. 그러나 갑자기 여기서 들뜨거나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국면이 끝났다라는 좀 낙관은 좀 힘들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라. 유창희 본부장께서는 찐 바닥은 외국인이 만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환이던 주식이던. 네, 뭐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사실 아직은 저는 중립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저께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해서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사실 어저께 증시가 엄청나게 반등을 줬습니다만 자세히 본다라면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거, 금융주는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거의 오르지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부 자동차라든지 대형주 쪽은 이쪽이 좀 올라왔고, 상당히 많이 오른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워낙에 낙폭이 컸었죠.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그러니까 중국이 다시 한번 또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화장품, 뭐 미용 이런 쪽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쪽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쪽을 뭐 바이오든 뭐 소비주든 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막상 코스피는 거의 매수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된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본격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부 뭐 이슈가 좀 있는 쪽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또 선물 쪽으로, 파생 쪽으로만 좀 언제든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파생에 대한 매수는 언제든지 또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엔 유가증권 쪽에서의 어떤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그게 진짜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분위기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완벽하게 호전되지 않았다. 그럼 이게 호전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결국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최소한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에 종가 흐름을 보신다면 외국인이 거래소마다도 한 4, 5천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저께 코스닥만큼 한 3천 원 이상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을 좀 확인하고 또 그게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된다라면 그때가 좀 바닥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이야기해 주셨고요. 주식도 주식이지만 환율, 외환도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환율이 다시 출발이 1,434원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도 보면 20원대로 내려오고 쫙 빠지니까 이제 외국인 사면서 증시가 팍 튀어 올랐거든요. 오늘도 아마 하루를 놓고 본다면은 이 1,434원대 환율이 언제 30원 깨고 20원대로 내려오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이제 출발을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코스피 시총 상위를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뭐 수급, 매기 뭐 다 탄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한 2,600계약을 또 순간적으로 팔면서 앞서 유창희 본부장께서도 워낙 이 파생으로 프로그램을 조절하려고 이 선물을 매도 매수를 하면서 변동성을 이제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환율 본다면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이 선물 매수로 돌아서는 요거를 한번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900계약인데 매도 1,900계약이 좀 이제 줄어들 때 프로그램 매수. 지금 외국인들은 거의 차익 거래만으로 승부를 걸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체크하셔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일단 크지 않아서 1,400대 여기에 대한 바닥에 대한 이제 가능성. 이러고 아마 좀 탄핵 정국을 보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시황은 우리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코스피 코스닥 상황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약보합입니다. 근데 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도 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다라면 실제로 코스피는 플러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이슈가 있었던 삼성전기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주, 뭐 2차전지 쪽으로 해가지고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금융주 어저께 오르지 못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가 0.7% 정도 상승하고 있고 뭐 우리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지주도 한 0.5%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이쪽에 대한 어떤 매수가 더 들어온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강했는데 오늘도 강한 게 조선주네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1.6%, 현대미포도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화학주들, 뭐 대한유화, 금호석유 한 1에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한 2.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승의 강도는 약하지만 네. 어저께 강했었던 쪽이 오늘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 코스피도 충분히 이 정도의 모습이면 플러스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쪽하고 반도체, 특히 반도체가 좀 저가 매수가 더 들어오고 있고요. 2차전지도 좀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좀 1% 가까운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랑 유사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차이나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계속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오늘과 내일 경제 공작 회의가 나오고 있고 지금 경기 부양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뭐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이야기도 좀 보고 지준율이나 이런 중국 쪽 라인들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뷰티가 오늘도 함께 좀 오르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으로 좀 가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쪽 라인은 좀 쉬고 있는 걸로 봐서 오늘은 뭐 당국이 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게 구글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AI 솔루션 이 테마 쪽이 계속 빨간불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여기도 지금 은근슬쩍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동근 대표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 보도록 할 텐데 여기 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 라인도 좀 그렇고 또 중국 관련주도 그렇고 이제 탄핵이 있긴 하지만은요. 여기 쪽은 계속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사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예. 이제 뭐 애플의 강세라든가 알파벳의 강세 이런 구글. 부분들이 구글이 이제 뭐 네. 이런 거 나타났는데 역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양자 암호 관련, 그러니까 그 이 우리에게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오늘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어떤 중국의 반독점 그 규제와 관련돼서 조금 이제 그 어떤 하락세로 좀 맞아요. 접어드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시장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장주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물론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그 이제 그 대체제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 반도체의 약세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은 반도체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좀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반도체는 저는 뭐 악재들은 다 반영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수급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주가 흐름이 좀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그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오늘 보면은 그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이제 그 어제의 반등은 두 가지로 전 해석을 해요. 하나는 낙폭이 컸던 종목, 업종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이라든가. 또 이제 또 하나는 그 최근에 어떤 하락 과정에서 견조했던 종목들의 또 이제 그 신고가가 나타났던 것들. 예를 들면 뭐 삼양식품, 개별 종목을 따지자면 삼양식품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VT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뭔가 시장에서 이 약세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어제 이제 급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뭔가 이런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그 좀 집중이 되는 그것이 수급이 됐든 재료가 됐든 간에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압도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수보다도 지금 종목의 상승성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지금 상승 종목이 거의 하락 종목의 10배거든요. 이런 거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이런 또 하나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어제 이제 통과가 된 역시 이제 금투세 이와 관련돼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대적 우위가 너무 좋아하네요. 상대적 우위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현재 1.6%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근 대표도 역시 금투세 폐지 확정이라는 것과 될 거 안 될 거 그 차이, 우린 된 줄 알겠지만 굉장히 딱 도장 찍은 것이 큰 의미를 좀 두고 있어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상당 부분 나오고 있고요. 삼양식품 이야기해 주셨고 또 K뷰티에서의 이제 역시 중국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주쪽 라인들 계속 가고 있고, AI 솔루션 지금 뭐 소프트웨어 우리가 직접적인 뭐는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뭐 이거 관련해서는 없지만 그래도 투심이라는 게 항상 오고 있어서 이쪽 라인에서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국이 탄핵 전국만 어떻게 된다면 여기가 억눌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오늘의 투자 전략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수급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이 이 물량을 뭐 받아가는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개인이 좀 들어오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선물이 지금 외국인들이 한 2,000계약, 1,900계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가 좀 보시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0계약 정도의 선물 순매도다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이거 언제 또 이 선물은 금방 돌리거든요. 2,000계약 사이즈가 큰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오후장 좀 시간이 갈 때 외국인들이 지금 1,900계약 매도 여기를 한 플러스로 순매수로만 돌아서게 된다면은 코스피, 코스닥 역시 오늘도 또 지금 프로그램 차익거래 들어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수급 중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부분 꼭 한번 이제 기억을, 주체별에서는 지금 선물 부분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선물 쪽 한 2,000계약 지금 여기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뭐 이런데 뭐 네이버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하시다가도 보면 고게 한 큰 반등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개장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우리 유창희 본부장과 이동근 대표의 키워드를 먼저 보시고 키워드 열고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와 소라 AI, 차이나 플레이. 네이버와 소라 AI 먼저 우리 유창희 본부장 가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에 시장이 그래도 그래도 시장 대비에 좀 선방하고 있는 게 AI 쪽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네.
계속해서 제 AI 소프트웨어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이제 오픈 AI 소라가 유출되었죠. 이게 공개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유출이 되었는데 상당히 그 영상들을 본다라면 뭐 엄청나게 그 연초에 발표됐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더 발전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관련된 기업들에 관심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팔란티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존비지온 같은 기업들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이 3분기에 확인되면서 주가가 10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최근에 이제 뭐 계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런 소라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빠르게 주가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의료 AI 관련돼서도 AI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네. 중요성이 확인되면서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AI가 좀 있는 쪽, AI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러면 내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더 높게 나온다라면 지금도 저는 좀 조정시 분할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간다라면 일단 소라 AI 이제 쪽이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플레이디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플레이디요. 네, 이 회사는 이제 KT 계열의 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네이버 동영상 그 치지직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소라 AI가 이제 1분 정도 영상을 글로 쓰게 된다면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네. 우리가 뭐 쇼폼을 딱 쇼폼용이에요. 네, 예. 형을 언제든지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 시장에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러한 영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상을 직접 찍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시도하면 할 수 있겠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것을 그냥 글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한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요가 그 공급이 많아지게 된다면 수요가도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예. 또 메타의 플레이 그 스레드 관련해 가지고도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플레이드가 이번 소라 AI 관련돼서 좀 길게 봤을 때는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KT가 좀 지분을 좀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LG라든지 뭐 SK 쪽에서 좀 인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KT에서 매각을 해도 KT의 자회사 나스미디어가 또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KT의 관계는 계속 이어가고 또 새로운 어떤 그룹사하고의 어떤 관계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부분들도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최근에 이 회사가 좀 상승을 했을 때 한 7,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한 7,5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5,7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또 박스권 하단 정도의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플레이디가 어떻게 좀 더 수익이 극대화가 될까요? 막 저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글만 쓰면은 막 동영상 쭉쭉쭉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치즈직이 됐든 예. 뭐 쇼폼이 됐든 이런 것을 좀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겠죠. 그 예. 영상을 보거나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중간 광고 같은 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또 플레이디가 광고뿐이 아니라 이런 약간 뭐 쉽게 설명하면은 카페 24처럼 네. 약간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난다라면 또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글만 치세요. 뭐 이런 그 하나의 그 원스톱 네.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도 가능하다. 차라리 네이버도 함께 봐주시죠. 네이버도 이거 호주일 거 아니에요? 이제 어마어마한 양들의 이제 동영상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만 치면 되니까 그렇죠.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로 다 가면 되잖아요. 네. 네이버 같은 동영상으로. 경우도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는 자체는 네. 뭐 여러 기업들이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 시장에 네. 대해서 사실은 거대 LLM 시장에 대해서는 좀 참패를 했지만
또 뭐 소형이라든지 중형 또 특화된 기업에 특화된 서비스 쪽에서는 안정적인 좀 매출을 좀 보여주는 게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쇼핑 시장,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거죠.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네이버가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은 이번에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이버 꾸준히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는 차이나 플레이입니다. 지금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 관련주. 왜냐면은 여행 항공도 짱짱합니다. 중국 경제 공작회의. 사실 이제 뭐 이번에 그 중공산당 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굉장히 좀 특징적인 14년 만에 이제 그 어떤 통화정책 기조의 그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종전에 이제 그 신중한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적당히 온건한,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뭔가 쉽게 말하면 돈을 더 풀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좀 표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소비의 어떤 진작 그리고 이제 투자 효율성 뭐 이런 쪽, 그래서 이제 국내 수요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오늘하고 내일이 중앙경제공작회의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책 기조가 확정이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지금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지금 이미 시장에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죠. 뭐 중앙정부의 어떤 지방 부채 차환이라든가 또 재정 적자율의 상향이라든가 뭐 특별 국채 발행이라든가 뭐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면은 뭐 이구환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이 우리 다뤘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소비 회복에 좀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기대감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관련된 주식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어제 시장 또 이제 오늘 시장까지 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뭐 지금 미국과의 어떤 갈등 구조는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나름대로 어떤 제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이제 부양책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최근에 어떤 뭐 한한령의 해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서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좀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차이나 플레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해주셨죠.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동안 좀 시장에서 좀 묻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제 그러한 그 위치가 아닌가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어제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주를 볼 때 단순히 과거처럼 뭐 아모레퍼스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 중국 내에서의 어떤 압도적인 지배력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코스맥스만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그 이런 그 매출의 그 구성을 보면은 미국, 일본, 중국 굉장히 이제 그 고르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제 거의 비슷해요, 점유율이. 그렇다는 측면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어떤 한 시행착오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화장품 기업들이 뭔가 이제 그 매출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36% 이상 수출이 급증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이런 지역 다변화 그래서 이제 세계 30여 개국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OEM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금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역시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밀려들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우리 이제 화장품주를 볼 때는 흔히 이제 좀 탄력이 좋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물론 첫 번째로 눈에 가겠지만은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ODM 업체들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차이나 플레이 강조하시는 우리 이동근 대표의 코스맥스까지 봤고요. 오늘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 오늘과 내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근 대표, 유창희 본부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